하시죠. 46번 묻겠습니다. 증인이 단전 단수 등이 기재된 지시사항 문건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허석권 서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허석권 서방청장에게 전화를 걸기 직전인 23시 34분경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네. 48항 묻겠습니다. 영상 22시 42분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돌아왔다가 자리를 뜨면서 증인에게 전화 통화를 하는 신용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스처가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뭐라고 하면서 저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제스처가 무슨 제스처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걸라는 제스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49강 묻겠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주고 송미령 장관, 오영주 장관, 조교훈 장관 등에게도 지시사항을 말한 다음에 자리를 뜨면서 증인에게 저렇게 전화를 거는 손짓을 한 것으로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허석권 소방청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아닙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인에게 준 지시사항의 문건은 경찰에게 준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이런 취지로 증언했고 실제로 증인이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말하였다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다수 지시사항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받은 문건에 있는 내용과 같았는데도 증인은 계엄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이러한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51항 묻겠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이 해산하기 전에 서명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접견실 그리고 대통령실 복도 관련 영상입니다. 예,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좌측에 착석하고 있던 증인과 박성재 장관이 강의구 부속실장을 불러 무언가를 말하자 강의구 부속실장이 결재판에 이를 받아 적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대접견실에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당시 증인과 박성재 장관은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53항 묻겠습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은 증인과 박성재 장관이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을 알아보라고 말을 해서 대통령실 국무회의의 담당자인 안수용 행정관을 불러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는 양식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고 하고 조태열 장관, 최성목 부총리, 송미령 장관, 오영주 장관, 박상우 장관 등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서명을 하고 가시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요. 증인과 박성재 장관이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22시 44분 영상 보셨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집무실로 통하는 문을 닫으라고 손짓하면서 증인 박성재 장관 그리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쪽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때 최상목 부총리가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이제 피고인은 최상목 부총리가 서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신이 대통령실에 같이 모여서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말을 한 기억이 있다 이렇게 피고인 진술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과 박성재 장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국무회의 직후에
강의구 부속실장을 통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것은 아닙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22시 45분부터 49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퇴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 조규용 장관이 22시 45분경에 이렇게 대접견실을 떠났음에도 증인이 대접견실에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 조규용 장관이 대접견실로 나간 22시 45분 이후 피고인이 증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손짓을 섞어가면서 말을 하고, 이에 대해서 증인 박성재 장관, 오영주 장관 등이 다른 국무위원들도 약 3분 넘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22시 46분부터 22시 48분 사이에 피고인이 종이에 무언가를 메모하는 모습도 확인되는데, 이때 피고인과 남아있던 국무위원들은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9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4시 27분경에 있었던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언제 어디에 있던 중에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몇 시경에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박성재 장관과 이 당시 회의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칠 때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은 남아보라라고 말한 사실 있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에게 남아보라고 한 다음에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던 것은 아닙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65항 생략하겠습니다. 66항입니다. 조태열 장관은 증인이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무언가를 말한 다음에 피고인이 남아보라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피고인에게 말한 것이 이 서명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67항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에 관해서 증인은 어떤 의견을 밝혔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상우 장관, 조태열 장관 등은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의사 종족수를 갖췄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니 국무회의가 맞다 이런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은 무슨 말을 했는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